Hello everyone. 자, 32nd class. 32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라는 게 바로 뭐죠? 어떤 문장의 function, 기능으로 봤을 때는 noun, 명사고요. 그 명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설명할 게 많아서 그 설명들을 딱 붙이려니까 붙여주는 접착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착제의 종류들이 좀 다양해졌죠? 접착제의 종류들을 공부하고 나서 또 이런 접착제들이 또 너무 많이 주렁주렁 달리는 게 싫어서 생략해서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까지 가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은요. 그게 그냥 다 생략이 돼버려서 ing 또는 ed의 형태로 동사가 바로 붙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은요. 뭐 스테이지에서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이러는 순간 바로 그대로 a girl 이렇게 뭐 어떤 소녀가 있다. There is a girl 한 다음에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나왔죠? 그대로 girl dancing, 뭐는 dancing girl, 뭐 dancing, 뭐 queen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설명이 길어지니까 뒤로 왔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그 사고에서 부상당한 소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소년이 the boy인데 who was injured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부상당한 이렇게 passive 형태의 adjective form, ed form 우리가 pp 배웠죠. 그래서 the boy injured in the accident was taken to the hospital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전에 다 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동사의 사용법 우리가 동사를 동사로만 쓰지 않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동사의 사용법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back to the beginning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동사 base form 그대로 쓰면 그대로 동사지만 여러분이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요. 그러다 특이한 경우는 이제 pp form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런 경우에 얘네들이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adjective, 형용사같이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자, 둘 다 형용사 같으면은 자, going과 gone, doing과 done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ing는요.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앞으로 끝날지 앞으로 계속 얼마나 더 할지는 주어의 맘대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권이 주어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active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ed라는 건 결국 지나간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즉 passive,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동사라고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ed와 ing로 바꾸어서 형용사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잘 쓰는 표현 같은 것 중에 뭐 interested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exciting, 뭐 boring, bored, 그다음에 뭐 tired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두 가지 이런 어떤 한 단어에서 올 수 있는 ing form과 ed 형태 또는 pp 형태의 어떤 adjectives, 형용사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passive 할 때 다 했는데 다시 한번 형용사들을 한번 보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게 왜 ing고 ed가 있는가? 사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자, 영어에 태어나다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없는가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intermediate이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절로 된다면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는 태어나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저절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죠. 뭔가가 엄마가 낳아줘야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낳아주다만 있는 겁니다. 즉 태어난다라는 말은 사실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낳아주고 그런 걸 받아들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태어나다라는 단어 없고 나타의 bear가 bear, born 해서 I was born in 서울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한 단어로 된 태어나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어떨 때 ing form, 어떨 때 ed form 쓰는지 애초에 이게 타동사인지 다동사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타면 뭐를 낳을 거예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기존의 문법에서 배웠던 삼형식 동사 내지는 뭐 타동사 이랬던 거고 여러분이 태어나진 거는요. 여러분이 낳아진 거니까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passive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하는 걸로 끝내는 건 대상이 없어요. passive를 못 만드는 거예요. 대상하고 주어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는 힘을 가하고 하나는 받는 건데 그러면 바꿔보자. 이게 바로 passive인데 바꿀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I'm swimming. 나 수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대상이 있나요? 없죠. 뭐 여기에 무슨 수영
무슨 passive, 수동태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단어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를 따로 외우지 않고 무슨 삼형식 동사네 만에 이런 거 외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단어의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얘기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절로 지루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는. 뭔가가 여러분을 지겹고 힘들고 재미없게 만드니까 여러분이 지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bore라는 단어는 여러분을 지겹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겨운 건요.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겨울 때 I'm bored 이럽니다. 뭔가가 여러분을 지겹게 만들어요. Something is boring이 되는 거죠. 예, 피곤한 것도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피곤해지지 않아요. 뭔가 피곤하게 된 어떤 외부의 일이나 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런 외부의 무언가에 대한 어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한 거는 왜 피곤하게 만든 그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한 겁니다. I'm tired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뭔가가 여러분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something is tiring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해볼까요? 어떤 거에 뭔가에 관심이 있는 거요? 가만히 있는데 관심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끄니까 여러분이 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음악에 관심이 있어. I'm interested in musi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여러분을 잡아 끌죠. Music is interesting.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뜻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어떤 외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 영어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아하 이렇게 ing, ed가 이렇게 나누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스윙 같은 거 수영하다 같은 경우 뭐 수영하는 되겠지만 스윙밍까지는 되겠지만 이거가 뭐 passive 의미가 뭐 수용되어 이런 거 되게 힘들겠죠. 없겠죠. ing가 ed가 다 되는 것도 구별해야 되는 것들은 다 그렇게 될 만한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보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단어들이 쭉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쭉 보고 그걸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거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공부한 것 중에 passive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unit 95고요. 제가 얘기한 것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boring이 될 수 있고 bored가 되고요. 관심. 여러분이 끌렸기 때문에 interested지만 뭔가가 끌면 interesting입니다. tiring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피곤한 거는 그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I'm tired 이렇게 나와요. 자, 만족도요. 저절로 만족이 되진 않아요. 뭔가가 여러분을 만족하는 어떤 그런 그 기분을 불러일으켜 준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만족스럽게 만드는 거는 satisfying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일이 정말 여러분이 만족을 해요. 그러면 내 일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거죠. My job is satisfying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만족하는 거는 그 job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족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의해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I'm satisfied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어떤 뭐 우울한 것도 저절로 우울해지진 않습니다. 뭔가 우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일이 너무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어서 진짜 우울해. 그렇게 만들어요. My job is depressing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우울할 때 I'm depressed. 이런 거 여러분이 그냥 생활영어 표현으로 그냥 외웠어요. 그냥 뭔도 모르고 그냥 I'm depressed, 뭐 우울해. 근데 왜 그게 depressed지? 언제는 depressing을 쓰지? 이런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interesting, 뭐 때문에, interested 한 번 더 나왔고요. surprised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저절로 훅 하고 놀라지는 않죠. 뭔가 놀래키니까. You are surprised고요. 뭔가 여러분을 놀래키는 건 something is surprising 이렇게 되겠죠. 또요, 실망도요. 저절로 되진 않아요. 뭔가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겠죠. 그래서 I'm disappointed 이러지만 그 소식이 나를 실망시켰다. 이런 거는요. The news was disappointing 이렇게 되겠죠. 충격 좀 더 놀래킬까요? shock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으악 하고 경악을 한 거는 뭔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고 여러분은 반응이죠. 당한 거죠. I'm shocked. 그러나 정말 그 소식이 경악스러웠다. The news was shocking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해 안 가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있는데 자, ing 폼일까요? ed 폼일까요? 묻는다면은요. 여러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저절로 되는 건 한 단어짜리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걸로 걸러서 passive 형태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태어나다 생각하시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adjective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형용사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사실 베이직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뭐고요 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걸 다 안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형용사가 뭐냐 뭐 이런 얘기 뭐 일일이 할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제가 복습을 하자면 자 뭐죠?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뼈대가 있는데 살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예쁘게 말을 이왕이면 장식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윤곽도 잡히고 의미가 다 있는데 거기다가 좀 더 다채롭게 색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색칠을 하고 장식을 하는 대상이 문장 속에 그 요소가 명사, noun이면은요, 명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adjective,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고요. 그러나 그게 명사 아닌 나머지 것들, 뭐 동사라든가 또 다른 형용사라든가 똑같은 뭐 부사라든가 할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adverbs,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상에 따라서 장식하는 것도 다르게 붙는다. 접착제 다르게 붙은 것처럼 대상에 따라서 장식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허리띠는 허리에다 장식해야죠. 머리는 머리띠는 머리핀은 머리에다 붙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형용사는요, 명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소녀. A girl이 있습니다. 예쁜 소녀예요. A pretty gir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소녀 이쁘다. The girl is pretty 해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pretty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girl, 명사, noun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근데 장식하는 게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를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게 바로 Unit 96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냐면 새 집인데요. 새 집인데 되게 좋아요. 좋은 집이고 새 집이고 어머 nice도 붙이고 싶고 new도 붙인데 nice, new가 맞아요. new, nice가 맞아요. 이런 것들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쓰느냐라고 할 때 자, 이왕이면은 세 개가 붙을 수도 있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는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그 명사의 본질적인 거에 가까운 것들이 명사에 가장 가까이 붙어요. 그리고 떨어지거나 아니거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것들이 점점점 멀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굉장히 즐거웠던 긴 여름방학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름방학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Summer vacation. Summer vacation인데, 자, 긴 것과 정말 즐거웠던 하고. 자, 어느 쪽에다 본질을 할까요? 길고 짧은 거고, 뭐, 재미있고 아니고 같은 거는 어떤 의견이잖아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본질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A long, nice vacation.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런데 일단은 윤곽은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 방학이 하나 있긴 있는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adjective 들어오는 거죠. A nice long summer vacation.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질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순서대로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Section C에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뭐 달달달 외우지 않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감이 오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해보죠. 자,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Noun. 가장 본질적인 게 가깝다고 하니까 보통은 소재. So what is it made of? 뭐 유리로 돼 있는 뭐 유리 탁자, 나무 탁자 이런 거. 탁자인데 탁자가 어떤 거 재료에 따라서 본질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통 재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출신. 이게 뭐 이태리산 탁자냐, 뭐 한국산이냐, 뭐 이런 것도 어떤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바뀌잖아요. 다른 물건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뭐 똑같이 출신도 같고 나무 탁자도 같지만 색깔이 다를 수 있죠. 빨갛고 파랗고. 색깔이 그 다음에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되고 낡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작으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물론 실제로는 꾸며주는 말 5개가 정말 한꺼번에 일제히 오니까 이거 순서대로 해라. 이런 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2개나 3개 정도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서 본질에 가까운 것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점점점 아닌 것에 점점 좁아 들어가는 걸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제가 얼른 한 개 퀴즈만 좀 드려볼까요? 예를 들면은요, 오케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나무 테이블인데요. 아름답고 둥글어요. 둥근 원탁 나무 탁자. 아름다운 원탁 나무 탁자. 원탁 나무 탁자가 비슷한데, 우리말로 한마디로 정리 잘 못하겠네요. 어쨌든. 자, 그럼 뭐예요, 일단은요? 나무 탁자죠? 일단은 wooden table이죠? wooden table. 나무 탁자잖아요. 아름답고 아니고 간에 탁자에서 그 본질적인 건 나무 탁자죠. 이게 만약에 유리 탁자가 되면 전혀 다른 탁자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름답냐 아니냐는 사람 따라서 같은 거 놓고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뭐 명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나무 탁자예요. 나무 탁자인데 거기다가 자, 둥글고 아니고요. 둥글고 아니고도 그 물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round wooden tabl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아닌 거야말로 정말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제일 멀리 떨어져요. A beautiful round wooden tabl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굳이 뭐 또 사이즈, 연도, 색깔, 출신, 재료 명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정말 5개를 다 갖다 놓고 순서대로 배열해라 뭐 이런 걸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3개 정도가 이렇게 올 수가 있더라라는 거 자꾸 몇 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분명히
분명히 동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 adverbs, 부사라고 했고요. adjective, 형용사는 명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가끔 어떤 동사 다음에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비동사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쁜 소녀, a pretty girl. 근데 그 소녀 이쁘다 할 때 the girl is pretty라고 했어요. 비록 is 다음에 pretty가 왔지만 그 pretty가 꾸며주는 말은 뭐죠? pretty가 얘기해주는 거니 그 girl, 소녀거든요. be verb 다음에 adjective 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우리말로는 꼭 부사 같은데 adjective, 형용사 오는 거 있어요. 그거 뭐였죠? look이라든가 feel이라든가 taste, 맛이라든가 또는 sound 이런 말들. 주로 감각이죠. 네,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 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하게니까 happy가 아닌 여러분이 happy일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맛이 끔찍하게 느껴진다고 하니까 terribly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adjective가 온다고 해서 아마 달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달달달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너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You look happy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happy가 꾸며주는 건 look이 아니라 모든 동작이 보이는 게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너가 해피하다는 얘기거든요. 너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너가 해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happy는 너를 겨냥하고 하는 얘기죠. 우리말의 번역은 부사같이 보이지만 그 문장 자체에서 여러분이 염두에 둔 거 happy를 쓰면서 여러분이 그 happy를 갖다 붙이는 대상은 noun, 명사라는 얘기예요. 맛이 이거 왜 이래? 라고 합니다. 맛이 이상하게 납니다. It tastes terrible 이럽니다. 예. 맛이 나는 게 terrible하다. 맛이 나는 방식이 terrible하다는 게 아니라 맛 자체가 그 음식이 terrible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의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담으시면은 이런 게 이해가 가요. 무조건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면 동사 자체를 할 때는 그때는 부사를 쓰는 거죠. 조심히 운전해 이런 건 어때요? 자, 조심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동작 하나하나 이런 드라이빙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Drive carefully 이렇게 오겠죠. 자, 이런 걸로 여러분이 구별을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피곤해요. 어때요? I feel tired죠. 그럼 이건 뭐예요? 사실 I am tired의 다른 말일 뿐이죠. 여러분 이거 feel을 썼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tired가 얘기하고 싶은 바로 여러분이나 자신, 나, I란 얘기예요. 이런 거 아시면 여러분이 대상이 뭐냐. 그냥 형용사는 뭐다. 그냥 부사는 뭐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뭐 하는 애다. 명사에 대해서 색깔을 칠해주고 꾸며주는 말이다. 좀 더 어렵게 수식하는 말이다. adverbs는 뭐냐. 그 외에 나머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명사가 아닌 non-nouns, 명사가 아닌 것들을 꾸며준다고 말해도 좋고요. 어렵게 해서 수식한다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색깔을 칠해주고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럼 계속 가서 adjective, adverbs 구별을 해보죠. Unit 97입니다. 97과인데요. 자, 그래서 adjective, adverbs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거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adjective로 알고 계시면은 대개는 거기다 ly를 붙이시면 거의 다 adverbs 부사가 되죠. happy 행복한이지만 happily 행복하게 하세요. terrible, terribly 이런 거 압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건데 자, adjective for noun, adverbs for non-nouns라고 했어요. 그래서 톰은요 정말 조심스러운 운전자예요. 운전자인데 조심스러운 운전자, careful driver예요. 그러나 걔는 참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운전하는 방식이 참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Tom drives carefully. 어느 경우에 어떻게 쓰는 건지 다 얘기 아시죠? 자, 근데 어때요? 해보니까 조심스럽게 운전하니까 careful driver, 예쁜 소녀, pretty girl 이랍니다. 근데 adverbs는 어떻죠? 동사 뒤에 왔네요. drives carefully. she sings beautifully. 아름답게 노래하다. 뒤쪽에 오죠? 이런 것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순서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럼 문제는 또 이런 말들도 여러 개 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럽니다. 요게 또 여러분한테 많이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butterfly, 나비예요. 어떤 나비냐면은요, yellow, 노란 butterfly입니다. 괜찮죠? 근데 예뻐요. beautiful. 이런 건 어떤가요? 자, beautiful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나비가 예쁘다는 얘기예요. yellow는요. 나비가 yellow, 노란색이란 얘기예요. 예쁜 노란 나비야. beautiful yellow butterfly. beautiful 같은 거 주관적인 게 멀리 가 있고 본질적인 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 이것도 얘기되죠. beautiful yellow butterfly. beautiful, 커마를 보통 얘기해 줍니다. beautiful yellow butterfly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런 건 어때요? 가격이 합리적으로 좀 싸네요. it's cheap 이렇게 해볼까요? 싸요. 싼데
합리적으로, 예, 납득할 만하게, 괜찮게 싸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만 납득할 정도로 합리적인 정도에서 이래요. 이럴 때 reasonably. 자, reasonable. 합리적인데, 일단 y가 붙었죠? 자, 왜요? 뭘 꾸며주죠? cheap. 싼 게 합리적이란 얘기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cheap을 꾸며주는 거. 이런 게 바로 adverbs란 얘기예요. 형용사나 똑같은 또는 ly가 붙어있는 그런 verb들은요. 다시 adverbs가 계속 돌아갑니다. 무조건 학생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연속으로 올 때 무조건 형용사 2개나 뭐 adverb 2개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뭐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는 거지 얘가 뭐를 수식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라고 했는 게 바로 섹션 C에 나와 있습니다. 표현만 좀 빠르게 볼게요. 네, reasonably cheap. cheap이 가격이 싼 게 좀 합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terribly sorry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I'm terribly sorry. I'm sorry예요. 근데 sorry가 어느 정도냐면 아주 끔찍한 정도로 sorry예요. 아주 매우 sorry한 거죠. terribly sorry. I'm very sorry. so sorry. 이거 마찬가지인 거죠. sorry가 adjective잖아요. 거기다 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무지하게 빠르게 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빠른 거예요. 빠르게 quickly. 근데 어떻게 빨라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okay, incredibly quickly.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자동차 이거 어떻게 할까요? An incredible quick car 하나요? 아니면 an incredibly quick car. 제가 두 개를 했는데 어느 게 맞아요? 자, 일단은 빠른 차니까 quick car는 맞겠죠. fast car 할까요? 그냥 차라리 fast car, quick car 다 좋아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차예요? 놀라울 정도로 빠른이에요? 빠른 게 놀라울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떡하죠? 그 빠른은 뭐예요? fast. adjective잖아요. quick, adjective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adjective를 다시 한 번 또 꾸며주는 건 adverb라고 했잖아요. adjective는 오로지 명사만이에요. 그러니까 incredibly fast 또는 an incredibly quick car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incredible하고 quick이 나왔다고 그냥 어떻게 연결할래? 무조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차가 달려나갔다, he drove his car incredibly quickly. 이런 경우 괜찮죠. 그가 운전을 한 게, drove 한 게 놀랄 정도로 빠르게였어요. 그러나 차하고 car 이렇게 와버리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incredibly fast car. 그러나 중요한 거는 incredible이라는 말이 incredibly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거를 얘기해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 개 온다고 무조건 연속으로 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심각하게 부상당한 이거 어떡할까요? 부상당한 거는 injured인데 심각하게 환자가 심각한 게 아니라 부상당한 정도가 그런 거죠. injured가 심각한 거죠. seriously injured 이렇게 와요. 자, 이렇게 어떤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두세 개를 붙여줄 때에도 여러분이 생각을 내가 어디다 갖다 붙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제대로 골라오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닛 98 가시면은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ly 붙이고 뭐가 adjective고 뭐가 adverb고는 잘 알고 계신데 모양이 특이한 친구들이 있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던 건데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나온 김에. 자, good 알고 계세요. 예, 그러나 가끔 여러분이 영어 잘해 이런 거 할 때는 well로 바뀌죠. 예, good에다 ly 붙이지 않는 거 아세요? 예, your English is good 하지만요. you speak English well 이래요. 그러나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well이 또 따로 이렇게 잘하는 adverb 말고 adjective를 쓸 때도 있죠.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말 있죠. well-being. 자, 이때는 being, be에다 ing에 명사같이 했잖아요. 거기다 well이니까. 여기 때의 well은 healthy랍니다. 그래서 well-being이라는 건 kind of healthy life, 건강한 어떤 삶, 생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well life, healthy life 이런 표현도 본 것 같아요. 어떤 기업 이름에서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well도 쓰입니다. 또는 well이 또 어떨 때는 ed랑 같이 쓰이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well dressed는 뭐예요? dressed. 옷을 입은 거죠. 잘 차려입은 건데 잘 차려입었어요. well dressed. 이럴 때는 dressed를 꾸며주니까 뭐예요? adverb죠? 잘 뭐뭐한. 잘 알려진이니까 pp form으로 known. 잘 well known.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잘 행동하는 애들을 이렇게 씁니다. 행동하는 거는요. behave고요. 애들이 그렇게 행동이 잘 몸에 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behaved. 근데 잘 well behaved. 또 잘 교육받은 well educated 또는 어떤 여러분 일 같은 거 돈을 잘 받아요. 잘 받는 일이에요. well paid. 이런 표현으로 well 많이 쓰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형용사나 부사나 모양이 안 바뀌는 애들이 있습니다. fast, hard, late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빠른 차, a fast car 되지만요. He runs fast. 예, 그는 빨리 달린다. 아무 차이가 안 나요. fastly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hard 같은 거는요. 힘든 일, hard work.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I'm studying hard 이랍니다. ly 붙은 hardly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 hardly에 대해서는 섹션 C에 좀 나와 있고요. late 같은 경우에 late night, 늦은 밤입니다. 그러나 he came late, 그는 늦게 왔다. 똑같죠. late에다 ly를 붙이면 또 전혀 다른 뜻이 돼요. lately는 최근에 이런 말, recently하고 비슷한 말이 돼요. 그래서 팝송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팝송 중에 이런 제목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Have I told you that I love you lately? 뭐 이런 식으로. lately 같은 내가 최근에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했던가?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뭐 이런 말. 이런 제목도 있어요. 그 lately는 late하고 늦은 거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예요. lately는 recently예요. 라는 얘기고요. 자, hardly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hardly를 좀 보죠. section C 보시면은요. 자, hardly는요. 우리 frequency adverbs, how often 해당하는 말 할 때 반만났습니다. 거의 never는 아니지만 거의 가물에 콩 나듯 제가 했던 건 뭐죠? rarely하고 seldom. 걔네들과 같은 뜻으로 hardly ever 듣습니다. ever가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냥 hardly를 써요. 굉장히 거의 없다. very little의 의미예요. almost not at all 이런 의미죠. 자, 예를 들면 그래서 she wasn't very friendly to me at the party. 걔 나한테 파티 때 별로 이렇게 나한테 다정하게 안 굴었다. 거의 나한테 말 안 하더라고. she spoke to me. 나에게 말했는데 거의 안 한 거죠. 전혀 안 한 건 never겠지만 했긴 했는데 했다고도 볼 수 없는 거. 뭐 생각나세요? 갑자기? little하고 a few 같은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a little, a few는 뭐가 있기는 있는 건데 그냥 little, few 하면 아예 없는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우리 예전에 베이직 때 했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She hardly spoke to me. 나에게 거의 말한 게 없다.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once again. hardly 달라요 서로. hard는 어려운 열심히 일하는 hardworking 이렇게 쓰거나 열심히 근면하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hardly는 가물에 콩 나듯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hardly 같은 경우는 되게 드문 거다 보니까 드무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거 그런 생각하니까 또 뭐 있죠? any하고 참 잘 놉니다. hardly any, hardly anybody, hardly anyone, any가 오는 걸로 그래서 거의 그런 게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즉 예를 들면 How much money have you got? 돈 얼마나 있니? Hardly any. 거의 없다. Hardly any money의 의미겠지요. 또 어떤 거는요. 만약에 거의 모든 애들이 우리 반에 모든 애들이 시험에 붙었다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붙었으면 우리 뭐써 단정적으로 nobody passed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적은 애들이 그냥 anybody, not anybody는 못 쓰지만 여러분이 hardly anybody passed 이렇게 하면은요, pass the exam 이라면요, 거의 없는, 거의 없다시피, 이건 있을 수 없어. 전교생 3,000명 중에 하나, 둘, pass. 이런 의미로 할 때, hardly anybody,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hardly가 그런 any가 붙어 있는 expression하고 잘 쓰고요. can하고도 좀 쓰입니다. I can hardly do something 이라는 거는 거의 못한다는 얘기죠. I can do it. 할 수 있는데 거기다 hardly가 붙어버리니까 거의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I can hardly read it. 이러면요, I can read it. 읽을 수 있어요. 해서 갑자기 hardly가 들어가니까 거의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not 안 붙이고도 거의 not에 가깝게 표현하는 걸로 hardly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rarely 그다음에 또는 seldom하고 비슷하게 hardly ever, almost never죠. 거의 never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고 희박한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거. 예문들 많이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의 expression 하나 더 익힌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preview 문제 같은 거 그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TOEIC 같은 데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consumer views are becoming on. 자, on 했으니까 뭐가 하나 이제 명사가 나오려고 테두리를 하나 그런 게 하나 있는데 하고 그렸죠. 근데 거기 빈칸이고요. important factor. 요소입니다. important factor. 중요한 요소다. 근데 어떻게 중요한 중요한 요소인데 뭐가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A, B, C, D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말이 increase. 증가하다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증가하는 중요한 요소인지 그러니까 계속 그 중요성이 계속 증가선상에 있는 그러한 factor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important인데 그 중요성이 점점점 증가하는 이라는 의미로 important를 꾸며주려니까 그게 바로 뭐겠어요? important, adjective니까 increase가 adverb 같이 가야 되죠? increasingly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TOEIC에 참 잘 나오는 어휘거든요. increasingly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increasingly important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즉, consumer view라는 게 그 소비자의 의견이라는 게 뭐 이런 말이죠. 예,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다음에 편입 유형에서 예전에는 이제 토익, 토플에도 나왔던 유형입니다만 요즘은 이제 편입 문제 같은 데서만 나와 있죠. This lotion, 예, 로션 아시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This lotion really works very good. 이 로션 정말 잘 일을 한다? 자, 일하는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it works, it really works 이랍니다. It works very 아주 잘 하는 거니까 well을 쓰죠. very good이 아니라 아주 잘 작용하는 거예요. work 동사를 꾸며주려니까 good이 아니라 well이 돼야 됩니다. It really works very well and is a great product which absorbs in quickly without making your face feel greasy or sticky. 여러분 화장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로션은 이 화장액은 이 화장수는요. 굉장히 작용을 잘해요. 효과가 좋아가지고요. 뭐 그래서 금방 스며들고 여러분의 얼굴에 이렇게 기름기가 있거나 끈적거리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착착 스며들어요. 짝짝 스며든다 그러죠. 예, 그런 거, 그런 설명하는 표현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adverb, 언제 adjective 쓰는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하시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여러분이 단어들 괜히 겁먹는 거고요.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데서 출발하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고 오늘은 몇 가지 expression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 adjective, adverb 이런 단어들 오늘 또 한 김에 그동안 공부한 단어들을 한번 또 정리해 보시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집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들 계속 우리 문장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뚜렷해지고 여러분의 어떤 전달이 최대한 영어답게 가기 위한 것들을 하나 다 완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공부 이어집니다. 밀리지 마시고요. 제대로 열심히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